자, 여러분들 오늘은 2차 함수 개념과 몇 가지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우선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라 라고 한다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가 0이 아니다 입니다. a가 0이 아닌 거를 왜 따져야 되냐면 a가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2차가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2차 함수로 얘기하고자 하는데 0이 아닌 2차가 아닌 걸 얘기하게 돼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 때는 선생님이 y는 x 제곱을 대표로 가지고 오고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의 x 제곱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자,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제곱입니다. 제곱 때문에 2차 함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개형이 그려지는지 한번 점으로 한번 선생님 한번 찍어볼게요. 보세요.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0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0이 나오죠. 0,0입니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4로 점이 찍히게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다시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돼서 y가 다시 1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 돼서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곡선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실수에서 한번 그어보면은 이러한 포물선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인데 대응 방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대응계는 결과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에다가 y를 찍다 보니까 이 2차 함수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0,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시 말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개형으로 따내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포물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는 바로 이 x제곱의 이 개수가 결정을 짓게 되는 거고요. 포물선 모양 자체는 이 제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자, 선생님이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분명히 제곱 전개해버리면 2차식 맞죠? 2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제곱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이 제곱이 달고 있는 이 항 자체가 0이 빠져버립니다. 그럼 y는 2가 남거든요. 그러면 y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보다 1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 친구가 x-3에서 3을 0으로 만들고 마치 얘는 1의 제곱의 효과를 가져요. 그럼 그때는 y는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x는 3을 기준으로 1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도 3은 마이너스 3을 없애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역시 y는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한번 파악할 수 있어. 어떤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이 y가 똑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제곱이 달고 있는 이 숫자 빼기 3이면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빼기 4면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x 플러스 2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숫자, 얘 같은 경우는 5가 되겠죠. 그 숫자 기준으로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면은 플러스 a가 들어가든 마이너스 a가 들어가든 계산 결과물은 항상 어떻다? a 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x 이퀄 5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2차 함수가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곱을 갖고 있는 그 항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그 값에 대해서 2차 함수는 반드시 대칭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물선의 특징은 대칭축하고 그 2차 함수하고 만나는 이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꼭지점 이야기가 나오고 대칭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칭축은 이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그 값에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칭축 기준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함수 값은 반드시 같습니다. 반드시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2차 함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차 함수 그냥 꼭지점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2차 함수는 이 제곱 때문에 대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값
좌우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좌표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같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일반화 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차함수를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차함수를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자, a로 묶은 다음에 a분의 bx에다가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 이 개수가 이 a분의 b의 반의 제곱이 있어 버리면 돼요. 자, 그런데 없는 식을 만들어줬으니까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이 식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하고 이 형태를 좀 예쁘게 보기 좋게 바꾼 게 이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식이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정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대칭축이 x 이퀄 p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꼭지점이 p, q구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함수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는 일단 모든 함수를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차함수를 볼 때. 그 다음에 얘를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 꼭지점이 드러난 형태로 바꿀 때 보시다시피 이 x 플러스 2a분의 b가 사실 진짜 실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칭축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곱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칭축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뽑아낼 수도 있어야겠다. 아주 중요하고요. 이차 함수는 대칭성을 활용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칭을 모르면 이차 함수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중3 친구들이나 고1 친구들이 이차함수를 공부를 할 때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차함수는 이렇게 제곱 때문에 이런 대칭성이 생기고, 그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그 지점이 바로 대칭축이 될 거고, 그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함수값들이 반드시 제곱을 거치면서 뒤에 빠져있는 상수랑 더해지는 게 바로 꼭지점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 최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최대 최소는 딴 게 아니고요. 함수를 일단 그려놔야 돼. 함수를 그려놓고 해당하는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따지면 되는 그냥 끝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만약에 내가 따지고자 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야. 즉,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좌측에 있는 이런 범위라면 살아남는 해당하는 부분은 이만큼이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a와 b에서 함수값이 최소가 되고요, a에서 함수값이 바로 최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두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c하고 d가 여기 있어. 만약에 그림이 여기를 줘.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어디 부분이 살아남느냐, 이 부분이 살아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C에서 함수값이 최소가 될 거고 D에서 최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는 이차 함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범위가 A와 B를 대칭축을 포함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살아남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그럼 최소는 반드시 꼭지점이 될 거예요. 최소는. 그럼 최대는 바로 대칭축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지금 여기선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 더 멀리가 나올 거야. 그럼 결국 최대 최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 그래프 개형을 봐야 돼. 개형을 보고 그 개형 속에서 함수 값이 어디가 제일 높고 낮은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가하 조건 한번 보실게요. fx가 0이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이차 함수하고, 자, 0은 x축이란 뜻입니다. 얘를 독립적인 y로 보시면은 y = fx는 y = fx대로 살아있고요, y = 0는 y = 0대로 있는데 그 교점이 -2하고 4라는 뜻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도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와 4의 절반 값인 1이 되겠구나.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마이너스 2 더하기 4에 반띵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함수값이 똑같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0이고 4 집어넣어도 0이잖아. 이차함수의 특징 뭐라 그랬어? 함수값이 똑같은 부분의 절반은 반드시 대칭축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대칭축 1이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5에서 8까지 따질 건데 두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어떻게?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아래로 1을 대칭축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1을 대칭축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인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최대 최소를 갖는 개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5에서 8까지를 따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5는 여기 있고 8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F8이 바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왜? 8에서 더 높잖아. 이 부분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인데 8에서 최대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8을 여기 집어넣으면 A에 8 집어넣으면 10에 8 집어넣으면 6, 따라서 60A가 나오게 된다. 그게 문제에서 만약에 80이래요. 그럼 A는 3분의 4. 자, 이게 정답이네요. 왜? A가 3분의 4가 되면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을 잘 유지시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를 대입만 하면은 우린 결국 3분의 4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 즉 27이 될 거고요. 36이라고 하는 27에다가 36이라고 하는 정답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면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에서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그냥 그림상 말이 안 돼. 왜? 1에서 이미 대칭축을 가지고 위로 볼록에서 4에서 지금 x축을 만나서 지금 x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5에서 8까지 어떻게 함수값이 80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건 음수의 영역인데 이건 그림상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실 때 그래프 개형을 잘 그려야 돼요. 근데 그래프 개형을 잘 그린 다음에 그걸 해석만 덧붙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잘 보시려면은 이 대칭축을 잘 봐야 돼. 아시겠죠?